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리카락과 옷주름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저희는 인체를 간단하게지만, 정말 간단하게지만 이제 인체를 비율에 맞춰 그리는 법을 배웠고, 그 친구를 움직이는 것을 연습하는 법을 배웠으며, 거기에 얼굴도 붙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전제에 오늘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딱 보면은 얼굴이 붙었으니까 머리카락이 붙고 의상을 입힐 수 있다면은 간단한 캐릭터 하나는 그릴 수 있게 됐다 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섹션 2는 듣는다 라고 해서 바로 실력이 는다 이런 것은 아니고 들은 것들을 이용해서 각자 연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대한 그 경험을 많이 쌓아나가서 이제 본인의 드로잉력을 끌어올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한 장 그릴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입만 해나간다면은 그래도 일단 캐릭터 하나는 그릴 수 있게 되긴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인체의 세부적인 근육 라인이라던가 뼈 라인 이런 것들은 조금 생략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캐릭터의 형태는 갖출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은 헤어부터 한번 시작해서 이후 옷주름까지 들어가 볼 건데요. 헤어와 옷주름은 데포르메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저희가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그리진 않으니까 그 머리카락을 덩어리지게 그리는 시점에서 이미 데포르메가 들어간 거긴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데포르메는 그런 것들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 캐릭터의 성격이라던가 혹은 설정적인 부분 혹은 분위기적인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옷주름과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으로 생각하면은 성격이 굉장히 오피스걸 같은 이미지의 캐릭터가 머리카락이 막 엉망진창이 돼 있으면은 어색함을 느낄 수 있는 것과 반대로 이제 꼬마애가 엄청 길다란 장발을 차분하게 늘어뜨리고 있으면은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인다거나 의상으로 치면은 후드 집업을 입은 CEO라든가 뭐 정장을 빼입은 초등학생이라던가 듣기만 해도 좀 어색한 친구들이 좀 생기죠. 그런 것들처럼 이제 머리카락과 의상 이 부분에도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이미지로 하여금 그 캐릭터의 설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머리카락과 의상은 데포르메가 들어가는 영역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일부 애니메이션에서는 뭐 캐릭터가 놀랐을 때 머리카락을 치켜 세워서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넣어서 캐릭터가 약간 잠이 덜 깬 걸 표현한다거나 혹은 캐릭터가 차분해지면은 머리카락도 축 내려앉는다거나 그런 식의 변화도 이제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얼굴 파트에서 했던 거를 다시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중요한 부분들만 몇 개 짚어보도록 할게요. 캐릭터의 페이스, 입체에서 특히나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안화 부분이었죠. 눈 자체가 이러한 두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 정보를 말씀드리면은 이 눈썹이 올라간 부분이 저희 눈두덩이 뼈 가장 뾰족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두개골이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 제외하고요.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이 이 눈두덩이 뼈인데 저희가 눈썹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캐릭터의 인상이 귀여워진다라고도 얘기했었죠. 이때 두개골의 형상도 살짝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날카로운 인상, 눈썹이 눈과 매우 가까운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눈두덩이 자체가 굉장히 깊게 파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깊게 파였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반대로 눈썹이 좀 위에 올라가 있는 캐릭터들은 눈이 여기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 눈두덩이 뼈 자체가 앞으로 덜 튀어나오고 위로 쭉 펴졌다 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 구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를 그릴 때는 대체적으로 이 눈썹을 좀 높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얼굴 옆부분도 꽤나 완만하게 변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일단 이 안화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이 구간만큼은 어떻게든 좀 익혀서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말씀드리면은 이 턱 부분 그릴 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자 캐릭터의 턱은 대부분 다 V자로 연출이 되긴 하는데 이전 이제 두개골 파츠 말씀드릴 때 표현했던 부분 여기 턱 구간이 어느 정도 튀어나온다 라는 거. 이 구간은 턱 밑에 있는 약간 삼각형 부분에 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뼈 자체가 나뉘는 건 아니고 하나의 뼈인데요. 이 끝부분이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 튀어나왔다 라고 보시면 조금 더 알기가 쉬워요.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드러나고, 남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깎여서 약간 네모난 형상을 띠게 될수록 남성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아저씨 같은 걸 그릴 때는 대부분 이 턱을 네모나게 연출을 많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안 튀어나온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 하관 부분은 앞으로 조금 튀어나오는 부분이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페이스, 눈과 같은 높이의 귀, 꼭지점이 있는 것과 여기 구간이 책두부의 중심이었었다라는 거. 요거까지는 꼭 기억을 하고 헤어 파츠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헤어를 붙여볼 건데요. 다시금 헤어의 파츠를 한번 보도록 하죠. 헤어는 크게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파츠로 나뉜다고 했었어요. 다시금 그 파츠를 한번 나눠보면은 귀 바로 앞부분, 이쪽 구간이 옆머리가 붙는 파츠고요. 이 구간이 옆머리가 붙는 파츠고, 옆머리 앞부분이 이제 당연히 앞머리, 이 뒷부분이 뒷머리였습니다. 총 이렇게 세 가지 파츠로 나뉘게 되는 게 헤어의 큰 파츠고요. 이제 여기서 작은 파츠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머리카락은 결국에 이 면조개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카락 내부에서는요. 면조개기 단계에서 중요시해야 될 거 몇 가지를 먼저 짚어놓고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면조개기 단계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큰 파츠와 작은 파츠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것. 머리카락 생각할 때 우리 머리카락들이 깔끔하게, 엄청 정갈하게 그렇게 있진 않잖아요. 캐릭터의 머리카락도 그렇지 않은 편이고요. 그것을 묘사할 때 이 큰 파츠, 작은 파츠를 안 나누고 묘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배치 자체가 조금 엉성해질 때가 많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머리카락을 배치해야 될지 혹은 그리고 싶은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좀 헤매게 될 때가 많아요. 때문에 이 큰 파츠, 작은 파츠를 나누는 거는 이 이후 중요한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 불규칙성이에요. 방금 말했었죠. 헤어는 굉장히 좀 불규칙하게 들어가주는 게 좋아요. 이게 규칙적이게 되면은 굉장히 좀 기계적인 아이템처럼 보이고 부자연스럽고 딱딱하고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인식을 해버리게 됩니다. 미적으로 봤을 때도 안 예쁘게 되고요.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디자인에서도 썩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때문에 이 불규칙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중요한 게 위에 큰 파츠, 작은 파츠를 나누는 것. 이렇게 인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고른다고 한다면은 역시나 입체겠죠. 머리카락의 입체. 사실 이 머리카락이 면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머리카락 자체가 큰 면과 같다. 그래서 이 면이 이 머리통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아이템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강의라던가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영상이라던가 그런 데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오늘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부분이긴 해요. 그 부분이긴 한데 이 구간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랑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 그 두 가지를 한번 짚어놓으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헤어로 접근해 보도록 하죠. 앞서 이제 큰 파츠, 작은 파츠를 나누라고 했었는데 방금 나눴던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이 세 가지 파츠가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은 큰 파츠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냥 잘게 쪼개면 끝이냐?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긴 한데요. 근데 내가 머리카락을 많이 안 그려봤다거나 혹은 좀 평소에 그리는 머리카락들이 너무 단순하다, 너무 단조롭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2차적으로 파트를 한 개 더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앞머리 같은 경우 눈 사이에 들어가는 머리카락 한 파츠, 눈 옆에 들어가는 머리카락 두 파츠. 단 크기가 가운데가 조금 넓고 사이드가 조금 좁도록. 그리고 옆머리 한 파츠. 뒷머리 같은 경우는 귀 바로 옆부분, 여기 한 파트. 이 파트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해요. 저희가 머리카락이 긴 사람 같은 경우 이쪽 머리카락이 귀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흐름상 이쪽에 있는 머리카락들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반면에 여기 있는 이 파트 안의 머리카락들은 귀를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가 작기 때문에 이쪽을 파트 하나 나눠주고, 그 뒤에도 뭐 상황에 따라서 큰 파트, 작은 파트를 나눠가면서 대략적인 크기를 갈라주게 됩니다. 이렇게 갈랐으면 이제 여기서 또 가르는 거예요. 자, 한번 또 갈라보도록 하죠. 역시나 불규칙하게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이 불규칙을 의도하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규칙적인 패턴이 나오게 될 거예요. 특히 이거는 남성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많이 겪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기계적으로 딱딱한 형태 같은 걸 잘 그리시고 자연물 같은 거, 나무나 이런 것에 좀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특히나 이런 문제를 좀 많이 겪게 됩니다. 그 머리카락이 균등하게 나오는 문제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의식해서 난 이것을 불규칙하게 쪼갤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불규칙적으로 인식을 하고 들어간다고 치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뭐 없을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큰 파츠 하나에 작은 파트 하나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나. 나머지도 작은 파츠 하나, 큰 파츠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파트 하나, 작은 파트 하나 이걸 붙여주는 거를 번갈아 가면서 주게 된다거나, 혹은 중간에 하나는 그냥 큰 파트로 냅두고, 혹은 여기는 작은 파츠를 2개 붙여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변수를 좀 주면서 진행을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결을 쪼갤 수 있게 될 거예요. 큰 파츠 옆에 작은 파츠 하나, 굉장히 제가 자주 쓰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학생분들한테 추천 많이 드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잘게 쪼개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헤어스타일 생각하지 말고 파츠부터 나눠보자고요. 나중에 헤어스타일별 연출법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옆머리가 앞머리를 감싸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시다. 작은 파츠, 큰 파츠, 작은 파츠. 뒷머리도 작은 파츠, 큰 파츠, 작은 파츠, 작은 파츠. 번갈아가면서 써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큰 파츠, 작은 파츠를 번갈아가면서 머리카락의 결을 구성하게 돼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결이 좀 나뉘게 되었으면은 잔머리카락 같은 것들도 추가하게 되고요. 이 잔머리카락을 추가할 때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잔머리카락이라는 거는 결국에 머리카락이 삐져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에 랜덤성이 생기는 부분을 좀 알면 좋아요. 머리카락에 랜덤성이 생기는 부분은 뭐야? 머리카락이 보통 바람에 흔들리게 되면은 커튼 같은 거 생각하시면 조금 알기 쉬운데, 저희 커튼 약간 묵직하잖아요. 머리카락 또한 무게감이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바람이 불었을 때 자연스럽게 날린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날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S자로 이렇게 날리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날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날릴 때 랜덤성이 생기는 파츠는 곡률이 가장 크게 들어가는 파츠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꺾이게 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쪽 구간과 두 번째 이쪽 구간, 뭐 세 번째까지 더하면 이쪽 구간, 이런 식으로 크게 말하면은 이 꺾이는 부분들 요것만 잘 짚어서 이 구간의 랜덤성, 즉 잔머리카락 같은 걸 여기에 넣어주면은 상당히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실전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꺾이는 부분들, 뭐 이런 구간들의 잔머리카락들이 추가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잔머리카락은 또 나뭇가지처럼 갈래가 나뉘면은 거기서 또 나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나뉠 수도 있는 만큼 이렇게 그 잔머리카락들을 추가해서 머리카락에 좀 디테일한 파츠를 추가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구간들을 많이 추가시켜줄수록 어른스러운 헤어스타일 연출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잘게 연출되면은
조금 더 어른스러운 인상을 주기가 좀 편하니까요. 반대로 이런 구간들을 조금 없애고 약간 둔탁한 머리, 이렇게 좀 큰 파츠를 많이 이용할수록 조금 더 귀여운 이미지를 주게 돼요. 자, 한번 앞서 나눴던 파트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머리카락은 데포르메가 들어가는 영역이다 라고 했던 만큼 사실 지금은 단순하게 머리카락 연습용으로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원래는 이제 접근하기 전에 지금 내가 그리는 캐릭터의 성격이 어떤지, 내가 연출하고 싶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도 가능한 생각을 하고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 아까 이제 머리카락을 잘게 쪼개면 어른스럽게, 둔탁하게 쪼개면은 어린애처럼 나온다라고 했었죠. 이제 그것을 활용하면서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혹은 헤어스타일 자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어린애 같은 느낌이면은 조금 짧은 머리카락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좀 머리카락에 볼륨감을 좀 넣는다거나, 반대로 좀 어른스러운 캐릭터면은 차가운 느낌이 좀 들게끔 쭉 내려오는 생머리를 좀 준다거나, 중간중간 삐져나간 머리카락들을 좀 없애주거나, 그런 식으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꼭 내가 그리는 캐릭터가 어떤 성격이다 라는 거를 인지하고 머리카락을 그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서 나눴던 파츠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머리카락을 더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연출이 돼요. 어느 정도 헤어의 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머리카락은 큰 파츠와 작은 파츠를 번갈아 가면서 나눠주면서 불규칙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이템 자체가 머리를 덮고 있는 면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입체를 좀 쉽게 그리고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대체 뭔가? 이거는 얼굴의 각도가 돌아갔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제가 직접 봤던 학생분들 중에 상당히 이 실수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것은 바로 측면에 가까운 페이스를 그릴 때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보통 이 페이스에서 이제 앞서 나눴던 머리카락 파츠를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측두부의 중심은 귀역이라고 했었어요. 여기가 중심이라고 쳤을 때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게 그냥 막 이렇게 직선으로 붙는 게 아니라 투시가 들어가잖아요. 즉 얘한테 면을 얹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벌어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걸레를 얹어놨다는 식으로 보면은 위에 이렇게 얹어지게 될 거예요. 투시가 생기면서.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대체 뭐냐면은 옆머리가 왼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헷갈리는 문제인가? 할 수 있겠는데 사실 헤어스타일을 좀 중시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저희가 앞머리카락 그릴 때 옆머리는 대부분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나오는 실루엣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을 보고 있는 얼굴을 그리는데도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둥그런 실루엣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머리카락 말아가면서 앞머리를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야. 이 과정에서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듯 이 옆머리가 지금 현재 투시상으로는 왼쪽으로 얹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억지로 끌어가지고 반대로 뒤집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과정에서 입체가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 구간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얼굴 각도에 따라 머리카락들이 어딜 봐야 되는가, 어딜 향해서 부풀어 올랐는가를 미리 계산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제대로 좀 거쳐서 머리카락의 오류를 좀 줄여주도록 합시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는 생머리 정도는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치고, 그럼 여기서 좀 더 이제 복잡한 헤어스타일 같은 것도 해보고, 혹은 이제 캐주얼 캐릭터에서 많이 쓰이는 헤어스타일, 패턴 같은 거를 조금 익혀보도록 하죠. 어디까지나 좀 많이 쓰이는 패턴들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자, 첫 번째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쪽 약간 M자식으로 여기 옆머리 파츠를 이렇게 들어주는 경우,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좀 자주 하는 헤어스타일이죠.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옆머리 파츠를 뚫고 앞머리가 나오는 경우. 이 경우 옆머리 파츠는 그대로 있고 앞머리가 이렇게 삐져나와서 옆머리 뒤로 이렇게 튀어나온다 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약간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오는 실루엣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동적인 캐릭터를 만들 때 자주 쓰게 되는 패턴입니다. 그 다음 이 구렛나룻이 안쪽을 보는 케이스. 옆머리 파츠를 이용해서 이렇게 최대한 안쪽으로 몰아주는 케이스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 어떤 효과를 주느냐, 이제 머리카락들이 얼굴 옆부분을 이렇게 크게 덮어주게 되면요, 얼굴이 굉장히 좀 좁아 보이는 형상을 띠게 돼요. 그래서 평소 이제 얼굴 드로잉 하실 때 그런 경우를 겪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얼굴을 그리고 머리카락을 바로 그리는 사람들, 혹은 얼굴 딱 여기까지만 그리고 위에 안 그리고 머리카락 바로 이렇게 덮으시는 분들, 나중에 이 머리카락을 채색하면서 여기를 없애봤더니 얼굴이 엄청 넙대디해졌다, 엄청 이렇게 넙대디해진 얼굴이 나왔다, 이런 경우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 경우 대부분이 옆머리 파츠 부분이 자동적으로 얼굴을 좀 덥게 그려지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 실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이제 본인 셀카 찍으시는 분들도 얼굴 작아 보이려고 옆머리를 이렇게 가리시기도 해요. 실제 헤어 스타일을 잡을 때도 그 얼굴이 좀 넙대디하신 분들은 이중 옆머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경향을 좀 보이고요. 그런 만큼 이 옆머리 파츠는 얼굴을 좀 작게 보이게 해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좀 말아주는 게 캐릭터의 얼굴을 굉장히 좀 작아 보이게끔 해주는 아이템입니다. 이게 세 번째로 좀 자주 쓰이는 헤어스타일. 번외편으로 한 개 더 한다면은 더듬이, 이런 것도 많이 쓰이죠. 요즘은 더듬이도 패턴이 많아졌어요. 엄청 큰 더듬이, 그냥 더듬이, 뭐 혹은 두 개 더듬이, 더블 더듬이,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바보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식의 머리카락도 넣을 수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삐져나온 머리카락들이 뒷머리카락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 경우 이제 중요한 게, 머리카락의 길이가 너무 들쭉날쭉하면은 헤어스타일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끝부분, 여기 윗부분도 약간 삐져나오는 머리카락을 줄 거면은 조금 밑으로 내려주면서 이 머리카락의 끝부분 길이가 너무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 이거 보고 뭐라 하나요? 전문 용어로 귀 파먹었다고 얘기하죠. 벌레 파먹은 머리카락, 뭐 이런 표현을 하는 만큼 그렇게 썩 예쁜 헤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써주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가 캐주얼에서 많이 쓰는 머리카락의 변동 포인트입니다. 그것까지 했으면은 이제 다른 헤어스타일, 뭐 예를 들면 펌이라던가 그런 걸 연출하는 법도 알아야겠죠. 여기서 한 개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게, 머리카락은 면이라고 했어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 머리카락에 바람이 들어갈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머리카락에 바람이 들어갈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날리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걸쳐져 있는 여기 구간 위쪽은 잘 안 날아가요. 저희가 구슬 위에다가 천을 덮어서 이렇게 덮어놓고 여기서 바람을 이렇게 쌩 하고 주게 되면은 여기만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되겠죠. 그런 만큼 이쪽 걸쳐져 있는 여기 중심부 위쪽은 잘 안 날아가게 돼요. 물론 그것 말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일단 여기 중심 위로는 잘 안 날리게 된다 정도만 일단 외워두도록 합시다. 그렇다면은 이 뒤에 머리카락은 날리게 될 건데, 여기서 사실 이 머리카락이 그냥 자기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면요, 이게 면이라기보다는 덩어리처럼 보여요. 이렇게 원통형의 덩어리처럼 보이게 돼버려. 그럼 이걸 면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물론 뭐 채색하면서 입체적인 부분을 묘사하면서 뭐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긴 하겠다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면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보통 머리카락 그리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이렇게 면을 뒤집는 단계에서요. 머리카락을 뒤집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랜덤성 생기는 파츠 기억하시죠? 이 랜덤성 생기는 이쪽 파츠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랜덤 2개 들어갔죠. 뭐 한 개 더 하면 이쪽에 셋, 이런 식으로 랜덤성도 넣어가면서 큰 파츠 있으면은 작은 파츠 하나 더 해가면서 머리카락을
점점 디테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면이 뒤집히는 부분들을 많이 넣어줄수록 이 헤어라는 게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이 머리카락의 입체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때문에 이 헤어스타일을 넣기 전에 이 머리카락을 뒤집는 훈련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당장 머리카락 뒤집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단순한 면이라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리본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벨에 꼬인 면을 그리는 것을 연습해주고, 여기다가 아까 말했던 랜덤성을 추가해가면서 그리고 끝을 날카롭게 해주면서 머리카락으로서 연출을 바꿔주면서 훈련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좀 훈련이 끝났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웨이브도 넣어볼 거예요. 웨이브는 말 그대로 이 머리카락이 벨에 꼬인 걸 뜻하겠죠. 웨이브가 들어가는 경우도 이제 경우가 좀 여러 가지인데, 정말 웨이브가 심한 경우, 뭐 이렇게 베베 꼬여가지고 머리카락도 약간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고, 약간 이렇게 꽈배기 마냥 이런 식으로 큰 머리카락 파츠가 돌아가면은 옆에다가 작은 머리카락과 랜덤성 넣어주고요. 자, 여기가 밖으로 꺾였죠? 꺾인 부분에 랜덤성을 넣어주면 돼요. 꺾였죠? 넣을지 말지는 이제 본인이 템포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꼭 넣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조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고 말고를 반복해주면은 머리카락이 확실하게 좀 더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베 꼬인 머리카락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완전 웨이브 펌, 좀 살살 들어간 펌 같은 경우는 여기 남겨도 들어가죠. 이 면의 큰 모양새 자체를 이렇게 뒤집어주면서 들어가되, 이 정도 이제 웨이브가 들어가게 되면은 면 자체가 좀 두꺼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굵직한 아이템을 상상하면서 역시나 면 뒤집어주고, 얘도 일단 면이에요. 어느 정도 면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게끔 해주도록 합시다. 이 면이 변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포니테일 같은 경우 좀 변하죠. 포니테일의 경우 이 뭉치 부분은 면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덩어리 졌다가 이 밑에서 갈라지는 파츠는 또다시 면,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접근이 쉬울 거예요. 웨이브 펌을 들어갈 때는 헤어의 볼륨감이 핵심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깥쪽으로 좀 많이 실루엣을 유동적으로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변동을 줘가면서 헤어스타일을 그려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남캐 페이스도 한번 보게 될 건데, 남캐 헤어스타일은 사실 역 헤어스타일보다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남캐는 머리카락이 대체적으로 좀 짧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이 머리카락이 짧은 머리카락을 연출하는 거는 앞서 했던 요 머리카락 파트 나누는 게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요. 네, 물론 이제 큰 파츠 나누는 건 동일합니다. 큰 파츠 나누는 건 동일하게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파츠가 나뉘는 게 맞긴 한데요. 자, 약간 짧으니까 짧게 끝내도록 하죠. 큰 파츠를 나누는 거 방식은 동일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이 뒤가 약간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복잡해지느냐? 저희가 앞서 나눌 때는 이렇게 밑으로 쭉 같은 줄로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라는 게 옆에서 보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머리카락이 난 부분이 위에서 이렇게 딱 덮어지고 이 밑에 머리카락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가 점프를 할 때마다 이 머리카락이 들리면 이렇게 들리게 되겠죠? 여긴 대머리가 되고요. 그럼 우리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저희 머리카락의 실제 구성은 이렇게 위에 덮였으면은 밑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이 밑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덮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복층 구조죠.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 이 구간이 크게 안 드러나요. 위에서 머리카락 덮어주면은 그 친구가 다 덮고 있으니까 안쪽에 머리카락이 안 보이거든. 기니까요. 근데 남자 캐릭터 같은 경우 이제 머리카락이 좀 짧아지면, 혹은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도 쇼컷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머리카락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덧댄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이 큰 파트 작은 파트로 나누면서 이렇게 덧대가면서 파츠를 나눠줘야 돼요. 큰 파츠, 작은 파츠,
작은 파츠, 큰 파츠 번갈아 가면서 작은 파츠. 작은 파츠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그려주도록 합시다. 머리카락이 짧으니까요. 이렇게 중간중간 듬성듬성하게 파츠를 좀 추가시켰다는 느낌으로. 앞서 했던 것처럼 여기도 실제 머리카락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들어가게 되면은 이 파츠 안에도 나눠야겠죠? 작은 파츠, 큰 파츠, 큰 파츠, 작은 파츠. 또 여기서 또 덧대줘요. 작은 파츠, 큰 파츠. 여기도 작은 파츠. 계속 이렇게 불규칙하게 번갈아 가면서 파츠를 나눠주는 거예요. 작은 파츠, 큰 파츠. 그렇게 해준다면은 랜덤성을 넣으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너무 기계적으로 나온다거나 딱딱하게 나온다거나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좀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헤어에서 대부분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 규칙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혹은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는데 막상 그리고 나니까 규칙적이게 된다거나. 이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번 셀프로 확인을 좀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나 이번에 헤어 좀 규칙적으로 그리지 않았나? 이거를 한번 검사를 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프 피드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셀프 피드백 단계는 가능하면 인체를 그릴 때든 이제 나중에 일러스트를 그릴 때든 간에 작업 중간중간에 해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게 누가 안 시키면 잘 안 합니다. 본인 그림 본인이 평가하는 거 대부분 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쯤 뒤에 봤을 때 그때 보면 갑자기 그림이 엄청 못나 보이고 뭐 그런 문제가 좀 생긴다거나 혹은 다 그리기 직전에 봤더니 갑자기 그림이 별로처럼 보여가지고 의욕이 팍 실린다거나 이제 그러지 않도록 중간중간 이제 그런 본인이 작업을 셀프 피드백 해나가면서 확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규칙적인 파츠, 불규칙적인 파츠 이런 것들이 잘 번갈아 가면서 들어갔는지 확인도 해주고 남자 캐릭터 머리카락은 이렇게 덧대어가면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리고 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린다라는 전제하에는 남자 캐릭터의 머리카락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대신 이렇게 덧댄 머리카락들은 나중에 채색 예쁘게 들어가면은 입체감이 확실하게 잘 살아서 그 경우 조금 더 예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장발이 안 예쁜 건 아니지만요. 남자 캐릭터 또한 여기서 펌이 들어가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펌이 들어가게 되는데 머리카락이 짧은 만큼 뒤집을 수는 없겠죠. 2번 이상 뒤집는다거나 그런 게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뒤집어주고 윗면, 아랫면 한 번 꺾이던 게 2번 꺾인다던가 뒤로 가던 게 앞으로 간다던가 앞으로 가던 게 뒤로 간다던가 그런 식의 변동을 줘가면서 헤어에 펌을 넣게 됩니다. 이렇게 베베 꼬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헤어스타일을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의 실루엣도 같이 익혀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의 실루엣은 대체적으로 S자 형태를 띠게 되면서 날아가게 되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랜덤성이 생기는 파츠가 존재하고요. 큰 머리카락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 라고 치면은 작은 머리카락을 더해가면서 그리고 이 머리카락들을 뒤집어가면서 자, 여기 위에도 랜덤성이 생길 수 있겠죠. 꺾이니까요. 꺾이는 파츠들은 다 랜덤성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들을 이렇게 잔머리카락을 추가시켜가면서 작게 크게
앞머리카락도 뭐 이런 식으로 작게 크게 작게 작게 크게 뒤집어주고 랜덤 생겨주고 패턴들을 익혀놓고 계속해서 번갈아 써가면서 양을 늘리면은 좀 상당히 좀 디테일하고 성숙한 연출이, 양을 좀 줄이고 좀 단순하게 들어가면은 약간 캐주얼한 연출이 가능한 거니까 본인의 그림체와 캐릭터 성향에 맞춰서 이제 양을 조절하시면 될 거예요. 이 머리카락의 데포르메 정도에 따라서 뭐 얼마나 분위기가 차이 나길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네, 굉장히 많이 납니다. 같은 식으로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그린다고 쳤을 때도 위처럼 이렇게 잘게 쪼갰을 때랑 아래처럼 이렇게 좀 한 덩어리를 연출했을 때 이게 뭐 디테일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캐주얼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위와 아래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그래서 이 잔머리카락들의 양 조절은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느낌에 맞춰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헤어였습니다. 정리해보면 헤어는 큰 파츠, 작은 파츠를 나누며 불규칙성을 넣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 와중에 입체를 신경 쓴다면은 이 머리카락 자체가 면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얼굴에 제대로 둘러질 수 있도록 그려주는 게 정확한 헤어를 그리는데 중요하다. 그리고 머리카락에 생기는 일부 랜덤 파츠들, 캐주얼에서 많이 쓰이는 파츠들을 기억해주며, 그리고 바람에 날릴 때는 면을 뒤집어주며 랜덤성을 넣어주는 것, 이 부분을 잘 신경 써주는 것으로 매력적인 헤어스타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헤어스타일 뭐 이런 종류가 있다 저런 종류가 있다, 사실 뭐 그런 것들은 그 사진 보면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실제 있는 헤어스타일도 있고, 혹은 뭐 그림 같은 걸 보면서 그림에 쓰이는 헤어스타일을 분석하는 것 또한 굉장히 매력 있는 연습입니다. 단 그걸 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 앞머리 파츠, 옆머리 파츠, 뒷머리 파츠, 요 파츠들을 인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잘 분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그 부분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헤어였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헤어 다음은 옷주름입니다. 옷주름. 이것 또한 이제 학생분들이 그릴 때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길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역시나 이제 본 커리큘럼은 기본기보다는 나중에 실전 일러스트 들어갈 때 연출이라던가 뭐 그런 것에 치중이 되어 있는 만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섹션 2는 연습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 옷주름을 연습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 옷주름 정말 어려워. 이 구간을 좀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 사진 모작하는 것도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옷주름을 연습할 때는 기본적으로 선으로 스케치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은 면으로 모작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 옷주름이란 게 대체 뭐예요? 옷이 접힌 거. 단순히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진짜 편한데요. 옷이 완전히 접힌 거 말고 접히다가 만 것도 옷주름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접히다가 만 친구들은 선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명암이잖아요. 단순히 여기가 어두워지는 이유는 이렇게 면을 나눴을 때 얘는 앞을 보고 있으니까 빛을 많이 받고, 얘는 옆을 보고 있으니까, 얘네 둘은 옆을 보고 있으니까 빛을 덜 받은 거잖아요. 즉 굉장히 입체적인 부분이고 명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이 옷주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주름을 인식할 때는 선으로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으로서 인식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때문에 옷주름을 연습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면모작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근데 만약 그거를 하기 전에 나 확실하게 옷주름이 뭔지를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옷주름에 대한 규칙 몇 가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규칙은 바로 무게중심점입니다.
뭐 중심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거 뭐라 할지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어떤 뜻이냐면은 이 옷이 걸쳐져 있는 구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저희가 천을 잡고, 양손에서 천을 잡고 이 천을 약간 늘어뜨렸어요. 그런 주름이 어떻게 생기나요? 이 양쪽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늘어뜨려지는 주름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주름이 향하는 중점들을 보고 천이 걸쳐져 있는 부분들을 보고 무게중심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무게중심점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옷이 잡힌 부분들이 무게중심점이다 하면 엄청 자주 찍을 수 있긴 한데 일단 큰 부분만 찍자고요. 딱 봐도 옷이 당겨질 것 같은 구간들. 어깨 당겨지겠죠? 그리고 팔이 이렇게 접혀져 있네요. 뒤쪽으로 뺐다는 거니까 여기 약간 타이트할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도 접. 그럼 이쪽 손목이 이렇게 굵기가 있다고 치면은 이 팔이 이제 바깥에서 안으로 이동했잖아. 그럼 또 옷이 걸쳐지는 구간이 여기겠네. 이 왼쪽 끝부분. 이 팔 부분의 무게중심점은 어깨 하나, 팔 바깥쪽 하나,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팔 안쪽 하나. 이렇게 총 3가지 무게중심점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바로 힘의 방향이에요. 저희는 이 옷주름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움직이고요. 랜덤성이 짙고 그 사진만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전 동작이 어땠는지에 따라 그 옷주름이 달라지게 돼요. 얘가 뭐 팔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다가 안쪽으로 집어넣었는지 혹은 안쪽으로 향하고 있다가 바깥쪽으로 뺐는지 이 옷이 뭐 어떻게 잘 펴져 있다가 접혔는지 혹은 원래 꾸깃꾸깃했는데 더 꾸깃꾸깃해졌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랜덤성이 좀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힘의 방향. 적어도 얘가 어떤 식으로 향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옷주름의 가이드가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옷주름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아까 이 팔은 이렇게 옆으로 굽혀져 있다고 했는데 보통 이 팔을 취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허리춤 안쪽으로 이렇게 팔을 당겨서 취하게 될 거예요. 그런 만큼 이 옷주름들의 흐름 또한 이렇게 당겨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이 팔을 바깥쪽으로 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옷주름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걸 꼭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옷주름을 약간 그림으로 배우신 분들이 꼭 어깨 부분에 뭐 이렇게 넣는다거나 이거 그리시는 분들 꼭 있어요. 왠지 이렇게 사이드 그리니까 무조건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옷단이 짧아서 생기는 거기도 하지만 그 팔의 방향이 바깥쪽으로 갈 때 이런 옷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팔의 방향이 안쪽으로 갈 때는 이쪽에 있는 주름처럼 이 옷주름 또한 안쪽으로 이렇게 향해줘야 됩니다. 때문에 힘의 방향이 바깥쪽으로 빠지고 있냐 안쪽으로 가고 있냐 들렸냐 내려갔냐 요거에 따라 옷주름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 요것을 꼭 인지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힘의 방향을 알았고 자, 이렇게 가다가 무게중심점이 잡히겠죠? 힘의 방향을 알았고 이제 옷주름이 걸리는 무게중심점을 알았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옷주름 자체의 패턴인데요. 옷주름은 대부분 다 Y자 옷주름은 대부분 다 Y자 혹은 X자 형태로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셔츠 주름들 보시면은 튀어나온 부분을 보자고요. 튀어나온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대부분 다 Y자와 X자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보통은 Y자 형태로 가장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좀 갈래가 좀 나뉘게 되는 약간 나뭇가지처럼 계속해서 쪼개지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 옷주름이 파인 여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제 아까 면으로서 인식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옷주름을. 그 과정에서 꼭 이제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저희는 보통 이제 선으로 옷주름을 그리게 되면은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그리게 돼요. 이것 때문에 옷주름 패턴이 이제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규칙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간은 이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이 옷주름이 튀어나오는 이 구간들이 방금 말했던 옷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곳의 영향을 가장 적나라하게 받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사실 저희가 옷주름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이 튀어나온 부분을 이용해서 옷주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때문에 그 사진 같은 걸 보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계산해 보세요. 이 튀어나온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패턴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본인의 옷주름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옷주름의 중요한 부분 세 가지를 알았어요. 첫 번째는 무게 중심점이 있다. 두 번째는 힘의 방향이 있다. 세 번째는 YTX자로 많이 생긴다. 튀어나온 부분이.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진 분석이에요. 지금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을 분석해 보면서 힘의 방향을 예측해 보면서 이렇게 팔이 안쪽으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들렸잖아요. 중심점을 찍어가면서 얘가 안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니까 회전 뱅글뱅글 돌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반대로 돌아갔으면은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무게중심점 여기쯤 부분에서 쭉 팔이 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계속 따라가면서 YTX자를 나눠줘요. 근데 이렇게 YTX자를 나누면서 분석을 하다 보면 한개 느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옷주름이라는 친구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규칙적으로 나오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친구들 제외하거든요. 굉장히 좀 자글자글하고 약간 균등하게 나오는 친구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집중과 분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과 약간 쉬어가는 구간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휴식. 자,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보통은 관절부 부분의 묘사를 많이 집중하는 편이죠. 이쪽 구간이 아무래도 주름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옷주름을 그림으로 만들어준다면 어떤 식이 되느냐. 자, 큰 흐름부터 보죠. 여기 중심점, 여기 중심점, 여기 중심점. 전체 흐름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흐름이었어요. 이거 자체는 유지를 시켜주고 들어가자고요. 단 이제 옷주름을 나눠줄 때 여기는 좀 널찍하니까 약간 쉬어주고 이쪽 관절부 부분에 옷주름을 좀 집중시켜서 많이 들어가요. 아까 이제 머리카락 할 때도 균등한 아이템은 미적으로 봤을 때 안 예쁘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예쁜 아이템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이것은 옷주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옷주름을 많이 연출하고 싶다, 정말 사실적으로 연출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긴 한데요. 옷주름을 이제 연습하시는 단계에서 그렇게 막 그리게 되면 캐릭터랑 잘 안 맞기도 하고 안 예쁠 때가 많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확실하게 넣을 구간, 집중시킬 구간을 정해서 그쪽 구간에만 빡세게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는 옷주름을 전부 다 묘사할 필요가 없어요. 딱 집중시키고 싶은 구간 여기만 확실하게 좀 여기는 좀 힘을 내서 약간 본인의 온 힘을 다해서 이쪽은 좀 자글자글하게 그리고 말겠다. 아까 Y자 X자 생각하면서 옷주름을 막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했으면 나머지 좀 쉬어요. 여기 딱 씌워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캐주얼화가 된 옷주름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며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무게중심점 파악, 옷주름의 흐름 파악. 동일하죠? 아래쪽에 있는 친구와. 근데 얘는 여기가 조금 더 안 당겨졌네요. 옷이 그렇게 타이트한 옷이 아닌가 봐요. 만약에 타이트한 옷이었으면 여기가 엄청 당겨지게 됐을 텐데 지금 옷이 좀 널널해서 그런가 여기 주름들 보면 많이 풀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분석해 가면서 옷주름을 그리게 됩니다. 이것은 팔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역시 허리 같은 부분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옷 재질에 따라 약간씩 변동이 생기긴 하지만 큰 틀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옷주름을 좀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옷주름, 아까 이제 의상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뭐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면 좋겠죠. 펑퍼짐한 의상들은 기본적으로 세로주름이 가로주름보다 많이 생기게 됩니다.
타이트한 주름은 가로 주름이 세로 주름보다 많이 생기게 돼요. 뭐 쉽게 얘기하면요. 약간 팔에 의상이 꽉 낀다고 치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주름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꽉 낀 의상을 좀 꼈을 때.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로주름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엄청 큰 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밑으로 쭉 처지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엄청 축축 처져 보이죠? 이렇게 쭉쭉 처져 있는 옷주름을 그려주면은 큰 의상을 좀 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큰 의상들은 세로주름 위주, 얇고 약간 타이트한 의상들은 가로주름 위주로 주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의상의 재질이 두꺼울수록 옷주름의 표현은 적어지고 후드집업 같은 거라던가 엄청 두꺼운 코트라던가 뭐 그런 애들은 옷주름이 좀 생기기 힘들잖아요. 반대로 좀 얇은 재질, 셔츠 같은 애들은 옷주름이 양이 많아진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그리고 싶은 게 후드티야. 굵직한 후드티를 그려볼 거야. 한번 해보죠. 자, 굵직한 후드티. 큰 옷이라고 치고 오버핏이라고 하죠. 자, 무게중심점이 여기에요. 그리고 밑으로 축 처지니까 딱히 그렇게 동작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밑으로 그냥 쭉 이렇게 방향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 살짝 안쪽으로 돌아가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이동을 시켜주면은 쭉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 자, 관절부죠? 관절부는 옷주름을 조금 늘려주긴 해야 되니까 Y자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옷이 튀어나온 부분이 어딘지를 생각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썼던 패턴 거의 그대로 썼죠? 이런 식으로 겨드랑이 부분도 옷주름이 몰리는 구간 중에 하나고요. 자, 여기 가운데 의상은 펑퍼짐 할 거니까 최대한 세로주름 위주로 허리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죠. 아무래도 여기 허리춤 부분에 옷주름이 좌우로 당겨지게 될 거니까요. 제 골반 위에 이제 의상이 좌우로 접히게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옷주름을 접근하게 됩니다. 허리가 좀 돌아가는 경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에 셔츠 같은 거 그린다는 전제 하에 셔츠는 아까 주름이 좀 타이트하게 생긴다고 했었죠. 가슴도 표현해주고 인체 파츠를 좀 깊숙이 표현을 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인체 파츠는 이후에 보너스 영상이 아마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그 보너스 영상에서 인체를 같이 드로잉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기도 할 거니까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커리큘럼 특징상 기본기에 대한 내용이 좀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하시는 학생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용적인 부분에서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수적인 내용들은 그래도 기본기 파츠를 설명하면서 대부분 다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연습하는 방식, 접근하는 방식을 익혀나가는 것이 사실 본 커리큘럼에서 기본기 파츠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직접 훈련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업에서 물론 다 알려드리는 것도 되게 좋긴 하지만 이 기본기 파트는 결국에 본인이 직접 그리지 않으면 잘 안 늘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보너스 영상 봐가면서 연습을 해나가시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허리춤의 주름은 역시나 몰아주고요. 지금 제가 어둡게 검게 칠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파인 부분이에요. 튀어나온 부분은 여기입니다. 머릿속으로는 튀어나온 부분을 생각하면서 손으로는 이제 파인 부분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조금 어렵긴 한데 어디까지나 그 패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해요. Y자, X자가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 패턴만 좀 익히게 되고 약간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옷주름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 시점까지가 어려운 거라서 그 시점까지는 사진 모작을 좀 자주 해주셔야 돼요. 사진 이렇게 분석하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친구 면으로서 잘 관찰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구나 패턴 보면서 아까 봐야 될 거 있었죠. 요 세 가지 관찰하면서 옷주름 몇 번 분석을 해보고 그 친구를 하여금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전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쪽 구간 의상이 좀 널널한 구간, 의상이 타이트한 구간 둘 다 만들어주면서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좀 연습해봐야 될 거예요. 옷주름은 좀 적용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울 때가 생각보다 많으니까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좀 어떤 어려운가? 앵글 들어갈 때 아까 옷주름이 생기는 모양이 Y자 X자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Y자 X자가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이 친구가 나란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앵글이 또 들어가요. 같은 Y자가 있는데 이 친구 하이 앵글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로우 앵글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앵글에 따라서 이 친구가 생긴 게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좀 격한 액션씬 같은 걸 그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액션에 따라서 그 옷주름의 모양새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의상의 양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 구간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앵글에 대해서는 예전에 표현을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옷주름에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페이스 할 때 했던 것처럼 옷주름이 기본 이렇게 생겼다 하면 하이 앵글이 되면 조금 더 이렇게 동그랗게 파이는 거고 로우 앵글이 되면 조금 더 반대로 파이는 거고 이거거든요. 결국 이거를 0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나가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앵글을 얼마나 줬는지 계속 인식하면서 같은 옷주름을 그리더라도 앵글이 초여되면은 조금씩 다 하이 앵글의 양상을 띌 거라는 거. 이 허리춤의 주름들도 전부 아래쪽으로 깊게 파주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옷주름들도 팔의 옷주름들도 전부 하이앵글로 넣어주면서 이게 또 방향을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앵글이 들어가면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계속 인식해주면서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산하려고자 하는 감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자꾸 감에 맡기게 되거든요. 이때까지 이런 거를 감에 맡겨서 그리셨던 분들은 산수한다는 느낌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탄탄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밑으로 많이 파이는 거 볼 수 있죠, 옷주름들이. 역시나 이런 두꺼운 의상들도 동일하고요. 로우 앵글의 경우 지금 한 수순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자, 허리춤의 주름도 이 옷의 라인도 다 하이앵글 유지하면서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어깨선이나 옷 옆에 있는 선이나 등에 있는 선이나 이런 부분들 마감선이라고 하죠. 저 구간들 표현하는 거 절대 게을리하지 말아주세요. 옷의 재질감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후에 조금 더 입체적인 캐릭터를 그리고 싶을 때
뭐 예를 들어 여기는 실밥이 한번 접히게 되는 구간이니까 한번 선을 이렇게 접어준다거나 이런 것들 표현하는 걸로 훨씬 더 그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감선 얕보지 말고 옷주름 표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나중에 그 외주 쪽에서 이제 원화 쪽을 노리고 계신 분들은 그 원화 하실 때 특히나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져요. 입체적인 표현. 갑주 같은 거 표현할 때 저런 게 정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감선 꼭 기억해 줍시다. 액션이 들어갈 때 이거는 사실 그 뉘앙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격한 액션이 들어가면은 옷주름 또한 격해진다. 아까 옷주름은 머리카락과 동일하게 데포르메가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때문에 내가 좀 격한 액션씬을 그리고 싶어. 격하다 하면 직선적인 느낌이 드나요? 곡선적인 느낌이 드나요? 아무래도 좀 직선적인 느낌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옷주름도 이렇게 직선적이고 아까 타이트한 옷은 뭐라고 했었죠? 가로줄이 많이 생긴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딱딱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 굉장히 좀 액션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같은 옷주름을 그리더라도 자 이걸 봤을 때 세로주름을 많이 그리고 밑으로 좀 동그랗게 라인들을 표현했을 때랑 상대적으로 가로폭을 좀 짧게 이렇게 교차시켜서 들어가주고 그리고 그 라인들을 최대한 직선적으로 표현했을 때랑 둘의 옷주름 느낌이 상당히 달라지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상황에 맞춰 라인도 바꿔가면서 데포르메를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바지 주름하고 치마 주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바지 같은 경우 보통 이쪽 고관부, 여기 구간에 주름이 많이 집중되고요. 이쪽 구간에 역시 마감선 표현해주고 그리고 무릎 구간에 주름이 좀 생기긴 하는데 사실 보통 여기 부분 묘사를 잘 안 하긴 해요. 일러스트 그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씩만 이렇게 좀 넣어줘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옷주름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잘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많이 생기는 구간이 고관부라는 거 집중해주면 좋고요. 치마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요런 치마들 다양한 정도가 있긴 하지만 가장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요거 프릴 치마 이것 같은 경우 프릴을 그리실 때는 아래쪽의 라인을 역시 이렇게 좀 따주되 여기서 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 치마라는 것도 결국엔 천이잖아요. 근데 이 천이라는 게 두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이제 이 옷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게 되면요. 사실 이 옷의 두께가 거의 0에 가깝게 돼버려요. 여기 그냥 까맣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두께를 만들어주는 방식은 뭔가? 바로 이 끝부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뭐가 생기느냐? 기존에 여기 부분에서는 윗면, 아랫면 두 가지 면이 존재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윗면이 있고요. 이 안쪽 면이 있고요. 제3의 면, 아랫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랫면이 있냐 없냐가 이 의상의 두께감이 결정되는 거거든. 때문에 이런 프릴 같은 거 그리실 때 좀 요거까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강좌나 뭐 그런 거에서 그림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만으로 좀 부족해요. 내가 좀 입체감 있는 채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의상의 두께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은 훨씬 더 입체적인 의상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옷주름 파츠에서 중요한 거는 무게중심점, 힘의 방향, 그리고 Y자, X자 패턴들. 이것을 이용해서 연습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사진을 보면서 패턴 분석, 두 번째로는
그 패턴 분석한 친구를 데포르메 시켜가면서 조정, 즉 집중과 풀어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실전 이용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 세 번째로는 그렇게 적용했던 친구를 이용해서 데포르메를 넣어볼 것. 상황에 맞춰서 역동적인 느낌이 들 때는 직선적으로, 혹은 그렇지 않을 때는 둥글게, 그리고 앵글에 맞춰서 넣는 것들 등등 여러 가지 변동을 정하면서 훈련하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번째 단계를 좀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해나가시면은 옷주름도 어느새 좀 숙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옷주름은 숙달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연습하는 과정과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에 집중만 해주신다면은 진짜 생각하신 것보다 금방 익힐 수 있게 될 거예요. 다만 생각하고 안 하고는 정말 달라요, 결과가. 그래서 이 생각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수업한 것까지 기본기 수업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앞서 저희는 이제 캐릭터를, 인체를 간단하게 그리는 방식, 즉 비율에 대해서 숙지를 했고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만 간단하게 훑어봤어요. 이 구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너스 영상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 구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세가 들어간 간단한 인체 비율에 맞는 인형, 그거를 그릴 수 있는 방식을 좀 익혔고, 그리고 그 친구의 얼굴을 붙이고 머리카락을 붙이고 옷을 붙일 수 있게 됐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캐릭터 하나는 그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 친구를 계속 반복하면서 훈련하는 것으로 본인의 기본기를 끌어올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반복하면 되느냐? 사실 중간중간 배경 연습이라던가 일러스트 화면 구성 연습이라던가 이런 걸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캐릭터 일러스트의 기본기라 하면 역시나 캐릭터. 그렇다면은 그 캐릭터를 훈련하는 방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후 수업하면서 설명하게 될 이론적인 내용들, 뭐 상황 표현이라던가 화면 구성이라던가 시선 연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본 커리큘럼 내에서 표현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해요. 근데 이 인체 부분이나 입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제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체가 본인의 실력을 늘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내용들로 하여금 본인이 연습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직접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아마 마치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이때까지 배웠던 캐릭터들로 하여금 이제 일러스트를 그릴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